64번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배의 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그럼 이걸 딱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딱 생성돼야 되겠지. 샵, 샵, 그리고 0이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했을 때 y는 fx라는 우리가 2차 함수가 바로 예지예요. 그거와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얘들아? y는 0이라는 직선. 그래서 얘는 셀럽이니까 이름을 뭘로 붙여준다고? 직선계의 굉장히 유명인사니까 이름을 x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붙여준다고.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그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야. 그럼 반드시 0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알파랑 베타 선 가운데 또는 사이에 이렇게 위치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어? 함수값에 f0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이거를 그냥 0 관점에서 양수 음수냐라는 걸 구분해 주려면은 두분의 곱이 뭐가 된다? 0보다 작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었지. 그치? 근데 두분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전부 한 큐에 풀려면은 이렇게 함수 관점에 그렇게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 그랬었어. 그래서 선생님 왜 얘는 이렇게 돼요?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양수였으니까 모양은 당연히 아래로 모르긴 그려졌겠지. 그래서 f0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알파랑 베타가 딱 0을 기준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f0가 0보다 작다? f0가 녹으니까 얘죠 얘. 0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만 만족해주면은 부분이 서로 부호가 다른 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뭐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뭐가 또 다른 거 있나? 뭐가 또 있나? 아, 음수의 근이 절대값이 이거 보다. 얘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이런 말이 또 나와 있네. 거기 문제 보니까 음수의 근이 양수인 근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에 해당되는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도 만족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칭축에 해당되는 아이가 대칭축이 정확하게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이 대칭축 x =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는 소리야. 이렇게. 대칭축이 0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두 분을 합쳤을 때 0보다 작은 게 되고. 그럼 그게 두 분의 합의되는 정보가 예지에 근각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5a 빼기 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큰 게 될 거고 a의 범위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바로 이제 암산을 할 수 있지. 그쵸?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a의 범위는 4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2의 x.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잖아. 실근의 절대값이 조금 다르네요. 또 다른데 똑같은 문제긴 하네. 자, 얘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답니다. 부호가 달라. 당연히 두 분의 곱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서 a의 범위가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먼저 써줘야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 문제 조건에 또 나와 있지.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 부호가 다르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분의 합이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곱이 0보다 작아. 합이 딱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 그래프를 해석을 했을 때 모양이 딱 어떻게 돼야 돼? 대칭축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돼? Y축에 딱 대칭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였으면 얘는 알파가 되는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풀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은 0 형태의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멋있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엔 이런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냥 말을 뱅뱅뱅뱅뱅 돌려서 나타냈을 뿐이야. 합작꼴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볼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딱 보게 되면은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a제곱 빼기 a 빼기 12가 0이 되는 경우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네요. 그쵸? a가 3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는 정확하게 4 하나만 우리가 값을 가져야 되겠네. 그럼 실제로 여기다 4 대입해볼까? 어차피 얘는 0이 될 거야. 얘 대입하면 얼마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인수분해해주면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근을 우리가 실근으로 갖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해 분리는 이 정도로 했으면 더 내가 정리해줄 필요 없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근해 분리가 어디에서 나왔을 때 문제야 또? 수원에서 지수, 로그, 방정식에서도 근해 분리 컨셉 문제가 또 나오지 거기서. 그치? 지수 로그에서는 보통 기준으로 삼는 애가 누구겠어? 딱 포인트가 되는 값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지수 로그에서 지금 조지는 애는 누구야? 1이야 1. x가 보통 지수로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 지수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지.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내가 이거 엊그저께 고이 애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 이 구조의 식이 이런 구조라는 거 보입니까? 이차함수와 지수함수의 합성함수 구조라는 거 보여요?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너네는 이거 문제 풀 때 순위 A의 X순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PT의 제곱 더하기 QT 더하기 R이 0입니다 라고 해놓고 뭔가 식을 풀잖아. 편의상 P를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 아래로 물르긴 걸로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T로 치환한 것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리고 이때 A도 미수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할게. 자, 여기서 문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때 조건이 어떻게 나와야 돼? PQR에 대한 조건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나올 거야 조건이? 자,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지수에 있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라는 그래프는 지수함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함수니까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로 개형이 나타나겠지. 그쵸? 그리고 얘가 뭐가 돼? 0,1이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디에만 조심을 해주면 돼? 얘를 T로 치환한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모양을 만족시키면 되지? 그랬을 때 T에 대한 값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무슨 컨셉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과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T분의 Q 값이 0보다 크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큰 거니까 T분의 R 값이 0보다 커야 될 거고 판별식비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만족시켜주면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중근에 간다고 했으면 판별식비가 딱 0이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해줘도 문제 안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거 물어볼게. A의 X승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fx가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의 가질 조건을 어떻게 판단해 주면 되겠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사례만 좀 보여줄게. 어차피 이 응용하는 건 똑같으니까.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의 가질 조건은 뭐였었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부호가 다르려면은 x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수함수에서 x를 양수, 음수로 나눠주는 i가 이 y축이지. 1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1값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뭐만 만족해주면 돼? 여기에 있는 이 ht라고 했을 때 저 ht에 해당되는 이차함수가 h1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치? 근데 0보다 작으면 뭐가 문제가 돼?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 받고 얘가 만약에 뭐 3 이렇게 가졌어.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지. 왜? 얘는 근형으로서 인정이 돼. 왜죠? a의 x승이 3을 만족하는 x값은 로그 a3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값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의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 얘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 여기도 그래서 반드시 0이라는 아이가 딱 블럭핑을 막고 있어야 돼. 야, 너 넘어가지 마. 그래서 얘는 h의 제로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줘야 돼. 근데 판별식 D는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지. 왜지? 이미 h 값을 도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게 나타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 함수값이 음수가 되니까 교점이 이미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0보다 큰 거를 하나를 더 써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인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를 쓸 때는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간다. 뭐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만 만족해주면 된다고 그랬었지. 그치? 걔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어. 그 디오유트는. 근데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나와있던 지수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얘 말고도 하나를 더 가져줘야 돼. 0이 하나 블락핑을 가져야 실근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1의 역할이 뭐야? 합성함수에서 그걸 t로 취했을 때 1의 역할은 뭐라고? 바로 x값에 해당되는 지수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그 두 가지를 분리해준 역할이니까 얘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줘야 방정식의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학 1에서 지금 너네가 어려워했던 그 지수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여기는 고1 때도 였던 컨셉이 그대로 다 응용되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함이라는 장치가 더 늘어났을 뿐이야. 똑같다고요, 내용이. 됐습니까? 네. 그럼 몇 번 문제죠, 지금? 66번 문제. 또 마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66번 문제 보면은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분 사이에 1이 있도록 하래요. 좀 있도 아니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로 했을 때 1을 기준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끝나는 거 있지? 뭐만 만족하면 돼? 함수 fx에 1을 대입했을 때 걔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만족시켜주면 그냥 끝나는 거 있지? 간단한 문제네요. 그래서 1 대입하게 되면 그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1 더하기 3k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2k 제곱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k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할게요. 2k에 그 다음에 2에 여기에 1 들어가면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걔가 0보다 작은 거겠네요. 그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볼까요? 마지막 여기 60번.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는 0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대. 한 근이. 자, 이런 얘기죠.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이 2와 3 사이에 있답니다. 그쵸? 맞아? 그럼 뭐 만족해주면 돼? F2는 무조건 0보다 작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 근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를 기준으로 양쪽 사이드에 근이 촥 분리가 된다고. 대소관계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만족을 해야 돼. 야, 너는 1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막고 있을 테니까 너는 얘를 막아. 근이 여기서 딱 분리가 돼.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크다라고 했지? 3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야, 3 네가 막아라. 그러면서 F3이라는 아이가 딱 여기서 막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걔가 막아주려면은 F1도 0보다 커야 되고 F3도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이 여기 사이에 딱 분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끝나겠네요. 근데 사실상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물론 계산을 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주면 돼. 왜지? 왜지? 얘 딱 관찰해봐.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x 이퀄 2지. 그치? 그 대칭축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은 2에 걸려있어. 2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같고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1씩 떨어져 있어. 그렇다라는 거는 대칭성 관계에 의해서 얘네 레벨을 그렸을 때 얘네가 똑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결국에 있는 부등식을 구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으로 나와. F1과 F3을 구하면 있잖아. 얘네가 똑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비대칭이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세 개를 다 따져줘야 된다, 문제 풀 때. 근데 이 문제는 1을 기준으로 1과 3에서 지금 구분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또 무식하게 이거를 보자마자 그냥 계산 디귿자 하고 있지 말고 얘들아, 이런 문제 봤을 때 항상 이차 함수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대칭성. 항상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이야.